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예요. 글 쓰는 일이 직업이긴 한데 제 결혼 생활에 관한 일을 사연으로 보내려니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건너 건너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지내는 지방 동네인지라 많은 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저의 결혼 생활 3년간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실 짓고 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은 부산이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살았습니다. 친정아빠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지역 이동을 전혀 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엄마는 교육률이 조금 넘치는 분이어서 저랑 저희 오빠를 데리고서는 서울로 따로 나와서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고 아빠가 할아버지께 물려받고 관리하던 건물이 부산과 창원에 몇 채가 있었는지라 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라면서 경제적인 곳으로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나가서도 저희 집안 재력이 그리 빠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다만 주변에서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다 부유한 편이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을 굳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일이 전혀 없었고요. 서울에 오고 나서도 제가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쭉 고등학교까지 특목고로 나온 덕분에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자랑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걸로 누구 앞에서 돈 자랑을 할 위인도 못 되었고요. 굳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족함 없이 사는 편이니까 부모님께 충분히 감사해야 하면서 살자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진학을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였나 잠깐 호주의 한 도시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변의 친구들이 다 한 번은 어학연수를 가길래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환학생을 신청했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떠났던 1년간의 교환학생 기간 중에서 다른 학교에서 온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 교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스펙에 허우적대며 쫓기듯 어학연수로 온 케이스였고, 그래서 다른 교환학생들과는 달리 잘 어울리지도 않고 늘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지 다 같이 어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캠퍼스 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할 때에도 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유독 신경이 쓰이는 남자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어울림을 피하거나 돈을 아끼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괜히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당연히 저 혼자 속으로만 했었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교환학생을 끝내고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그대로 페이스북 연락처만 알고서는 더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부산 출장을 가게 되면서 남편을 다시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게 결혼하기 딱 2년 전이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 본가가 있던 창원으로 내려와 있다가 부산에서 취업을 하게 돼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각자 미팅을 하다가 해운대 바다 앞에서 지나치듯 마주쳤고 거기서 연락처를 구해서는 연락을 시작했어요. 제가 부산 출장을 하는 동안 저희 친정집에 묵고 있었는데 저녁마다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는 남편을 만났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다가 장거리 연애를 하던 도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창원 가서 같이 살자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줬거든요. 굳이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 이유가 없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던 중이었던 저는 그게 마치 저를 구원해주는 동아줄인 것만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며 창원에 있는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저야 뭐 바로 옆에 친정이 있는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러운 방문은 아니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바로 저희 친정에 갈 참이었죠. 그런데 그날 시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고향은 부산이라고 하는데도 서울말을 쓴다는 것에서 불만이 가득이셨고요. 처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눌 때부터 근다와 자꾸 서울말을 쓴디 일부러 그러는겨? 라는 식으로 몇 번이고 제 말투를 문제 삼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어릴 적부터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 친구들과 쭉 교류를 하면서 서울말이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비 시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었던 두 분의 눈치를 보면서 고의적으로 사투리를 쓰려고 노력해야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에게 느끼는 불만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혹여나 앉고 일어서는 데에 몸이 불편할까 싶어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자리에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왔다면서 시아버지가 입이 삐쭉 나오셔서는 제 옷을 지적하더라고요. 막 서울말을 쓴다고 눈치를 받은 후에 옷 지적까지 받고 나니 멘탈이 나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이분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의 체념을 하다시피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하고서는 밥까지 먹곤 마음을 비운 채 시댁을 나섰어요. 친정으로 가야 하는데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는 남편한테 얼마나 시부모님의 눈치를 살펴물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며 우리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거냐면서 아주 눈물겨운 연락을 주고받았었네요. 하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기로 하신 겁니다. 남편이 뭐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던 태도와는 달리 바로 결혼을 하라면서 재촉을 하듯 허락의 연락을 주셨고요. 그 바람에 저는 뛸 듯이 기뻐라 하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나를 한 번쯤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낸 사람들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요. 그냥 아무 철딱서니가 없어서는 허락을 하겠다고 하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넙죽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저를 따라서 저희 부모님까지도 신이 나서는 딸이 결혼한다며 막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이상한 조짐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상견례는 보통 두 집안의 가운데 지점에서 하거나 식당 가까이에 있는 집안에서 대접을 하거나 한다고 하던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창호까지 직접 방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예약도 하지를 않으셨고 또 계산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먼 길을 찾아간 저희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계산을 한 것이었죠. 뭐 저희 부모님이 돈을 아끼는 분들은 아니셨는지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마음이 걸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걱정은 결혼식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 친정이 잘 산다는 것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건물도 창원에까지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 말한 듯 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엄청난 애물과 예단을 요구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희 시댁은 정말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계실까 싶은 만큼 금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는데요. 어디서 돈독이 들어서는 애물을 거의 1억 정도의 규모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깡도 없고 그만한 돈을 써본 적도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시부모님이 어째서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요구할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모른 척을 하면서 그냥 애물에다는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말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말한 남편은 끝끝내 집 하나도 준비해보지를 않았답니다. 처음에 창원 내에 아주 조그맣고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하겠다고 사려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그냥 한 채를 사주겠다며 제 명의 앞으로 브랜드 아파트 한 채를 주셨어요. 결국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결혼식과 신혼집 그리고 예물 예단까지 저희 부모님이 쓴 돈이 10중에 9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본격적인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탐탁찮아 하셨지만 결혼은 허락하셨기에 절 결국 마음에 들어 하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보니 이건 뭐 너무 대놓고 제 집안의 배경을 보고서 결혼 허락을 시키신 것이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저희 집안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다 부모님을 보기가 창피하고
죄스러울 지경이었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그 많은 금액의 예단을 받아가 놓으시고서는 정말 입을 싹 다문 채로 저희 부모님을 한 번 초대도 안 하시고 또 선물 한 번을 사주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어쩌다가 부산 얘기가 나오면 나도 가까이 살지만 부산은 제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 누가 거기 살면 딱 놀러도 가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호텔이나 관광 같은 걸 다 알아서 조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부모님께 말해보라는 말씀도 직접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을 위해서 직접 부산에 있는 5성급 호텔까지 예약을 해주시고는 실제 부산시티 투어도 잡아서는 여행을 시켜드렸답니다. 단순히 옷을 사고 싶다면서 창원에서 뜬금없이 부산에 가서는 저희 엄마한테 직접 연락을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엄마를 백화점으로 불러서는 저희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 쇼핑한 옷을 계산까지 해주기도 하셨어요. 어머님이 카드를 안 들고 왔다는 뻔한 거짓말을 시전하신 바람에 엄마가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대신 계산을 해주셨다고 해요. 차마 사돈한테 돈을 갚으라는 말은 못하겠어서 그냥 선물이라며 그 옷을 다 그냥 공짜로 드렸다고 하고요. 그래도 차라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 비해서 양반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최소한 직접적인 욕이나 흉을 보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정도가 정말 사뭇 다르셨어요. 제가 며느리인 건지 아니면 이 집안에 종년으로 들어온 건지를 모를 만큼의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며 저를 업신여기셨죠.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몇 년 전에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조기퇴직 같은 걸 당하시고는 강제적인 백수가 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제가 들어온 후부터 마치 돈줄을 쥐인 듯이 저를 다루셨어요. 서울말 쓰고 치마를 안 입고 왔다며 상견례 자리 때 저를 업신여기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사투리와 치마에 더욱 환장을 한 채로 저에게 지적을 하셨어요. 내가 서울말 쓰지 말라니까 몇 번을 더 말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제 어투를 지적하셨고 무의식 중에 제가 몇 번 더 서울말을 쓰면 기분이 이상하다면서 밥숟가락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린 적도 있으셨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시댁이랑 그리 멀지가 않은데 시부모님이 자주 저를 집으로 불러내신 바람에 제 차를 끌고서 자주 찾아뵈었거든요. 그러면 늘 입구서부터 우리 아들 차는 안 바꿔주고 며느리 차는 쓸데없이 비싼 걸로 사줬구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는 시댁 안에서는 말투 지적에 옷 지적까지 정말 제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 버릴 뻔한 순간들이 여러 찾아왔었습니다. 치마를 입는 것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저한테 치마를 입으라고 당부를 하시고 또 바지만 입으면 삐진 표정을 지으시는 바람에 제가 변태신가 싶어서 불쾌함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어디 TV 나오는 사람 아니고요. 바지를 입는 게 뭐 어떻다고 자꾸 치마 거리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말입니다. 근데 저 그날 거의 시댁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시아버지 말에 대꾸를 했다면서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나서서는 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쌍욕을 퍼붓는 바람에 제가 눈물 콧물까지 아주 쏙 빼놓고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후에야 겨우 진정을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꼴을 당했으면 그냥 이혼을 해서라도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발을 떼는 게 정상이었는데요.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생전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이리 동시다발적으로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편이어야 할 남편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당신이 맞춰드리면 되는데 노인네들 이겨먹겠다고 이 난리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 라면서 이게 다 은근히 저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정말로 이 사소한 일들이 다 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줄 알고서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잘하면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방관 비슷한 자세는 시부모님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경우는 부산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돈을 쓰거나 빌리려고 하실 때 저희 부모님이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충분히 만남을 피하거나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슬슬 시어머니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건지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피하거나 무시를 하면서 최대한 저 없이 만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온 저를 더욱 닥달해대려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를테면 집에 온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게 그 예시였죠. 시어머니는 니네 엄마가 요즘 통 내 연락도 안 받고 부산에 가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 내가 갈 일이 없어. 아이고 심심해 죽을락 한다. 라고 하면서 부산을 못 가는 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의 말씀을 펼치셨고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돈 세느라 바쁜가 보지.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비꼬으셨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만나기도 힘든 거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어울리기도 싫은가 보지.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해. 이래서 사람은 돈만 보고서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은연중에 저를 돈만 보고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였다는 걸 아주 당당하게 저를 혼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내 부모님을 욕하고 있는 시부모님하고서 맞짱이라도 떠야 하는 건가 싶어서 속에서 막 없던 폭력과 폭언에 대한 욕구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매번 겨우 참아 넘겼어요. 오늘은 기필코 이혼 도장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댁을 빠져나오곤 했는데 늘 실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절망적이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는 차마 실행을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런 바보스러운 저를 제대로 각성시켜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부르길래 혼자 차를 끌고 찾아갔던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저를 뭐 하나 흠집내고 싶었는지 제 바지를 보자마자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먼저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저거 시아버지한테 또 혼이 나갔네 라면서 한숨을 푹 쉬셨고요. 그들을 이어서 바로 시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아유 며느리란 애가 다리를 훤히 보이긴커녕 허구한 날 바지만 쳐입었사니 볼 재미가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이건 뭐 마치 성희롱과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며느리를 혼내고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당장 아버님께 말을 취소해달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했어요. 그 말은 분명 토가 넘으신 것 같으니 사과해주세요. 제가 아버님 아들 와이프지 아버님 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더럽게 하세요? 다리를 내 보이라니요. 제가 무슨 아버님 기쁨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노발대발하대요. 내가 언제 니를 기쁨조라 했냐. 젊은 년이 다리를 훤히 안 보이고 다니니 답답해서 한 소리지. 그걸 기쁨조락하면 억하냐? 이게 시아버지 놀려먹을락 하네.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처음엔 막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화가 도무지 안 풀렸는지 이실직고 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우리 집에 몸종으로 들어온 년이 쓰지 말란 서울말을 꾸역꾸역 써대질 않나? 바지는 꾸역꾸역 쳐입고 오질 않나? 에라이 확 세리삐라 뒤져뿌라! 라고 하면서 막 저를 따라 서울말을 쓰려고 하다가 사투리가 나오고 정말 요상한 어투를 쓰며 흥분을 해서는 저한테 확 뒤져버리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경상도에서는 꺼지라는 소리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뒤져버리라는 말로밖에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몸종이라 한 거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가만 안 둘 깁니다. 싹 다 고소해 불락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홧김에 사투리를 쓰면서 제대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께 고성을 질렀고요. 그 길로 집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싹 다 일러바쳤어요. 시아버지한테 들은 수치스러운 말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언성, 그리고 우리 집을 깔보던 그 말들까지 싹 다요. 그러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바로 집안을 들고 일어서셨어요. 변호사 고용하고 하나라도 모자라 둘을 끼고서는 시집을 몰살시키겠다며 지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빡쳐버리고 마셨습니다. 바로 시댁에 고소장을 접수해 보냈고 저희 엄마는 부산에 와서 시어머니가 쓴 쇼핑값까지 다 물어내라고 영수증까지 모아둔 걸 청구하셨더라고요. 뭐 당연히 저는 이혼한다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그간 녹음해둔 게 하나도 없어서 증거할 것이 없었으나 어떻게든 꼬리를 잡겠다면서 그간 시부모님이 핸드폰으로 집에 오라고 저를 부른 거, 용돈 달라 한 거, 부산 가야 한다며 우리 부모님 카드를 쓰려고 연락한 거 등등 정말 싸그리 내역이란 내역은 다 떼다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천만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연락을 한창 안 받으실 때 시어머니가 혼자 열불이 나서는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욕보이면서 귀가 먹어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낸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출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모욕한 죗값을 치러주게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제 창원집에서 남편 집을 다 빼서는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서는 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부산까지 그 저녁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지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며 저를 지켜줄 거라고 말만 씨부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미 마음이 훌쩍 떠난 상태였고요. 저도 남편에게는 잔정이 다 떨어진 때였습니다. 잘할 거면 진작 잘하고 살았어야지. 왜 그간 아무 짓도 안 하고서 지네 부모가 진상을 부른데도 방관하고 있었는지. 저는 반성이나 하고 살라면서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 집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며 결혼한 것이 너무 속이 터지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빨리 이혼이라도 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완전한 끝을 통보하고는 저희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주 영영 제 인생에서 말이죠. 며느리한테 입놀림 함부로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방관하며 내버려 두기만 한 남편. 그냥 제게는 다 한통속인 것만 같고 다들 우리 집 돈을 보고서 결혼을 하게 한 것만 같아서 사기를 당한 기분만 듭니다. 고소랑 위자료 말고는 복수할 것이 없어서 아쉬운 찰나였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랑 같은 지방 무슨 모임 회원이셨더라고요. 슬쩍 입김을 넣어서는 남편은 회사에서 잘라버리는 소유의 상태가 발생을 했고요. 시부모님이 잘못을 더 크게 하긴 했지만 저한테 한짓거리가 너무 괘씸하고 가슴 아파서 어떻게든 더 복수를 해주고 싶다며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시부모님은 그제야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지 단체로 부산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아들내미까지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하면 다 늙어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단 말은 제대로 하질 않은 채 본인들 미래 걱정만 하는 게 참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면서 고소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윽박을 지르며 시부모님을 더 매몰차게 쫓아냈고요. 지금 저희 가족들은 아주 이를 갈면서 이것들 돈으로 홍군형을 내주겠다 벼르고 있네요. 아, 소송하고 위자료 받게 되면 시부모님이란 실직한 남편은 그 돈을 또 어찌 준비할지 상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납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라도 자유부인이 된 걸 만끽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